오늘 영상의 주제는 위키피디아 중국어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홍콩 민주진영의 온라인 편집 변정입니다. 동북공정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해온 중국이 이제는 위키피디아도 손대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드는 게 이 문제가 단지 홍콩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중국 바이두에서 우리 역사와 문화에 관한 왜곡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김치나 한복 등등 이슈가 대표적이죠. 오늘 영상에 소개하겠지만 위키피디아 중문판뿐만 아니라 위키피디아 영문판도 중국 이슈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으로 편집된다고 하는데 한국어판 위키피디아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위키피디아는 인터넷 백과사전입니다. 위키피디아는 하와이어로 빨리빨리를 뜻하는 단어 위키와 백과사전, 영어죠. 인사이클로피디아의 합성어입니다. 2001년 서비스를 시작한 위키피디아는 현재 250개의 언어, 700만여 개 이상의 항목을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구독자님들도 최소 한 번 이상은 아마 위키피디아에서 정보를 얻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위키피디아의 특징이라면 무엇보다도 누구나 정보를 작성하고 수정할 수 있다는 것, 어떤 사람이 게시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는 이른바 집단 지성의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키피디아는 개방, 공유, 참여라는 특징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항상 신뢰성에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와 마찬가지로 위키피디아도 접촉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중국 네티즌들은 아니죠. 일반인들의 VPN 사용은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는 없지만 비공식적으로는 1억이 넘는 VPN 계정이 중국에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확인 불가능한 수치지만 적어도 적지 않은 중국 네티즌들이 VPN을 사용해서 유튜브나 인스타를 서핑한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렇게 중국인들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위키피디아 중국어판, 영국어판에 있는 자료들 중에서 중국 정부에 불리하거나 비판적인 혹은 인권과 자유에 관한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중국 정부를 너무 사랑하는 애국 네티즌들이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문제가 됐던 게 홍콩 월랑 721 백석텔에 대한 내용은 위키피디아에서 이틀간 123차례나 수정된 적도 있습니다. 월랑 721 백색테러는 정부의 비호를 받는 무자비한 폭력 세력에 홍콩의 자유가 린치당했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 홍콩의 성악법 반대 시위가 계속되면서 일부에서는 시위대가 과격화된다는 우려도 있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이 백색 테러는 7월 21일 밤 10시 홍콩 월랑 전철역에서 일어납니다. 검정색 바지에 흰색 상의로 이렇게 옷을 통일한 남성 100여 명이 몽둥이 같은 흉기를 들고 역사 안으로 난입합니다. 당시 시위대가 검정색 옷을 입은 것과 구별되게 흰색 상의를 착용한 이들은 월랑 전철역에서 내리는 시위대하고 일반 시민들의 무차별 폭행을 가했는데요. 당시 임산부뿐만 아니라 취재하던 기자들 그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홍콩 민주당의 입법위원까지 이 묻지마 테러로 총 45명의 시민이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홍콩 시민들은 폭력 조직인 삼합회의 멤버들이 폭력을 휘둘렀다고 의심했고 홍콩 경찰의 형식적인 대처 그리고 친중파 입법위원이 사건 발생 전 현장에 나타났던 점 등 테러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은 많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당시 배후에 중국이나 친중 세력의 존재가 확인되었었다면 아마 홍콩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미스터리로 남을 뻔했던 721 백색 테러, RTHK의 프리랜서 PD인 최영령이 제작한 721 Who Owned the Truth라는 23분 분량의 다큐멘터리가 작년 7월 홍콩에서 방송됩니다. 2019년 7월 21일 밤 월랑 전철역에서 벌어진 백색 테러 사건 배후를 추적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다큐멘터리에서 최 PD는 당시 시민들이 촬영한 영상에서 곤봉 등 흉기가 실려있는 차량을 주목 차주를 추적했고
해당 차량이 친중파 홍콩 입법에 의원 허군요의 선거 운동원 소유 차량임을 밝혀냅니다. 그러나 11월 최 PD는 차량 소유주 확인 과정에서 기자 신분을 숨기고 차량 등록 정보에 접근했다는 이유로 기소돼서 홍콩 법원으로부터 6천 홍콩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PD는 법원은 유죄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취재를 위한 조사가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널리즘 추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다큐멘터리가 이슈화되고 대중들의 관심을 끌게 되면서 어떤 관점으로 이 테러 사건의 기록을 남길까? 월랑 테러 사건의 진실을 남기려는 사람들과 은폐, 수정하려는 사람들 사이 위키피디아 중문판에서 편집 전쟁이 시작됩니다. 범민주 진영 편집자들이 올린 자료 중 경찰과 폭력 조직원의 대화 사진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삭제되고 2일간 양측에서 123차례나 편집, 수정, 편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월랑 테러 사건에 대한 편집 전쟁은 위키피디아 중문판에서 벌어진 범민주 세력과 친중 세력의 편집 전쟁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여러 가지 홍콩 관련 이슈에 대해서 양측의 편집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어 왔고 이번 9월 들어서는 양측 간의 충돌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서 위키피디아 경영진은 범민주 세력 편집자들을 협박했다는 혐의로 친중 성향의 편집자 7명의 편집 권한을 정지시켰습니다. 이런 조연 조치에 대해서 친중 성향의 전 위키피디아 편집자였던 옌밍은 중국과 홍콩에 대한 자료가 서구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친중 편집자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위키피디아를 만든 지미 웰스는 위키피디아에서 표현의 자유와 중립성의 원칙은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웰시는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세뇌돼서 더 이상 중립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별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관점과는 다른 관점이 공존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위키피디아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홍콩 이슈에 대한 편집 전쟁은 위키피디아 중문뿐만 아니라 영문판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반중 성향의 편집자인 저는 친중국 성향의 사람들은 최루탄 발사, 장애물 등 시위 진압에 사용되었던 도구 등 관련 사진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고 자신들의 주장을 추가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보복의 우려 때문에 인터뷰 시전이라는 가명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범민주진영 편집자들은 기사의 균형이나 어조를 바꾸기 위해서 내용을 수정하는 수준이지만 친중국 편집자들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거짓 정보를 만들어낸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친중국 편집자들은 외국에 거주하는 자칭 애국 시민이고 본토에서 온 편집자들은 중국의 방화벽을 피하기 위해서 VPN이나 기타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친중국 편집자들에 의해 위키피디아 경영진이 제한 조치를 가하는 이유는 범민주 진영 편집자들을 협박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중국 편집자들의 단체 채팅방에는 범민주 진영 편집자들의 신분증 번호를 알아내서 국가보안법으로 중국 정보기관에 신고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에 거주하는 범민주 진영의 편집자 네이브는 자신이 편집을 한 내용에 대해서 친중국 편집자들이 단체로 작업해서 내용이 다른 방향으로 수정됐다고 말합니다. 위키피디아의 창시자인 지미 웨일즈는 위키피디아 중문판 편집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중국 정부라고 하면서 중국이 늘 누구나 위키피디아를 볼 수 있게 중국 정부가 풀어준다면 위키피디아에는 신뢰 높은 중국 관련 고급 정보가 가득 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월랑 백색 테러가 발생한 지 정확히 2년이 지난 2021년 7월 22일 홍콩 지역법은 백색 테러를 주동한 7명에 대해서 3년 반에서 7년까지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